음,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잘 지켰다. 제사를 그렇게 잘 찾아서 모시고 정확하게 잠자는 말을 잘 했다. 그러면 대대손손 만수무강한다. 선생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빠진 게. 대문과 방문의 방향. 그죠? 지금 질병하고 있어요. 질병. 질병과 대문, 방문도 뭐 연관성이 있나?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그래서, 대문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장성살 방향을 피하라입니다. 피하라. 극히거린다, 이 말이죠. 자, 범띠가 있단 말이에요. 범띠. 호랑이가 있다. 호랑이띠는 오방향이 뭐예요? 이게 정남쪽이죠. 정남쪽 방향이 이게 뭐다? 장성살 방향이가 됩니다. 장성살 방향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갔는데 우리 집 대문 현관문이 내가 3층짜리 빌라를 샀어요. 샀어. 샀는 거야. 통째로 산 거야. 이 빌라를. 그럼 그 밑에는 세대로 사는 세대가 있죠. 그래서 내가 빌라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현관문. 이 방향이 남쪽이다. 그럼 집 잘못 산 거예요. 집 잘못 샀다.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세대의 출입문 방향이 또 남쪽이다. 그렇으면 그 집에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장승살 방향이에요. 장승살 방향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이게. 에, 그러면 어느 쪽 방향이 좋으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육회살 방향으로 문이 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 아셔야 되는데 그 건물이나 집이면 건물이죠. 건물이나 건물이나 방 안에서 보았을 때입니다. 보았을 때, 예, 이 조건이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건물 안에서, 그 다음에 자기 방 안에서 이 말입니다. 이게. 집 안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대문과 방문의 방향은 출입문을 말하는 겁니다. 창문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출입이라는 것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지 창문으로 사람이 드나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출입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출입문. 그래서 장성살 방향은 안 되고 육회살 방향으로 출입하는 문이 나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장성살 방향으로 문이 나 있는 방에서 잔다. 그죠? 그래 됐을 때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고난과 액난 이런 것들 뭐 심지어는 뭐 심하면 요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는데 요거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하나 적어 놓아 보십시오. 이 장성살 색깔입니다. 이 옷. 그러니까 이게 색깔론입니다. 색깔. 무슨 색깔, 우리 그런 거 많이 묻잖아요. 한 번씩 왜 무슨 색깔 옷을 입고 무슨 색깔 이불을 덮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걸 봐야 됩니다. 장성살에 해당하는 색깔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오는 뭐냐면은 방향에서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죠? 예. 방향에서 보통 인묘진, 그죠? 이거는 목이죠, 목. 목은 청색입니다, 이 청색. 청색. 예.
그 다음에 사오미는 뭐예요? 이게 사오미는. 사오미는 화죠. 화는 무슨 색깔? 붉은색이다. 이게. 붉은색. 신유술. 신유술은 금이죠. 금은 흰색이단 말이에요. 흰색. 그죠? 해묘미는 수죠. 수는 검정색이에요. 흑색. 흑색이죠. 흑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류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전에, 지금도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이게 사주를 보러 갔다. 어느 철학원에. 그죠? 철학원에 가니까, 너는 모기용신이다. 모기용신이니까, 그죠? 너는 푸른색 옷을 입어라. 옷을 입고, 그죠? 그 다음에 침구류 또한 푸른색으로 조금 이렇게 갖추어서 생활을 해라. 이래 얘기해준대. 이거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철학원에 가면. 이게 아니다 말이야. 본인 띠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예, 본인 띠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원숭이 띠다 그러면, 신자진이 이 한 궤도죠. 원숭이죠. 이게 원숭이가. 그러면 신자진 생은, 어디에요? 장성이 어디야? 장성이 가운데 자죠. 이 지자자죠. 그러면은, 이거는 수죠. 예, 예. 아, 이거 해묘미가 아니고, 해자축이에요. 잘못 적었네. 해자축은, 흑색이죠, 흑색. 그러니까 검정색을 입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신자진띠는. 검정색 입으면 안 된다 말이야, 안 된다.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옷 입는 색깔이죠. 옷 입는 색깔. 색깔에서,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는 치명적이지 않은 거예요. 치명적이지 않다. 여자는 치명적이다. 여자는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조금 여성분들이 자격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남성분들은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안 봐도 되는데 여성분들 이거는 왜 그런데요? 아니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계가 우리가 실제 그 사람이 즐겨 입는 옷과 띠를 이렇게 수만 명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남자는 이 옷 입는 색깔하고는 별 그게 큰 영향력이 없더라. 근데 여성분들은 거의 이게 지대한 영향력이 예, 우리가 관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신 가지고 옷 색깔 찾는 게 아니고 자기 띠, 그죠? 자기 띠로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어떤 거냐면은 그럼 그죠? 나는 뱀띠인데 뱀띠면은 사유축이죠. 나는 뱀띠인데 그러면 이건 금이 흰색이 되죠. 흰색. 그러니까 나는 막 흰색 옷을 절대 입으면 안 된다. 이 장성살이니까 맞죠? 그런데 흰색만은 예외를 둡니다. 흰색만은 예외다.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라서 그렇다. 그죠? 그래서 대문과 방문의 방향 이거는 이제 설명했는데 여기서 옷 색깔 일과 침구류 또는 집 안에 그 도배지 이런 것도 되겠죠. 이런 것들도 장승살은 안 되더라. 절대 안 된다. 그죠? 고난과 액난이 닥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큰일 났네. 오늘 저 은강 선생님 영상을 괜히 봤네. 내 큰일 났네. 이거 내 집을 이거 우리 집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 이사 왔는데 이미 언제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사 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이사가 당장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 예외 조항이 어떤 게 있느냐면 대문이나 그 방문 이런 것이 뭐 옷은 어때요? 우리가 바꿔 입으면 되겠죠. 옷, 뭐 침구류 이런 거는 바꿔 입으면 되는데 집을 당장 이사 못 간다 했을 경우에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장성살 방향으로 막 방문도 나 있고 뭐 현관문도 나 있고 막 이래. 그럼 이사를 또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장성살에 예를 들면은 뭐 인호술쟁이다. 그죠? 예, 말띠다, 말띠. 말띠면은 이제 O 방향이 장성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반대되는 게 이게 뭐냐면 자방향인데 이게 이제 제살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반대되는 방향에 창문이 나 있다. 창문이 나 있음.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충의 논리라, 이게 충의 논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쪽에, 야, 장성살 방향에 문이 있는데, 그러면 그 바로 맞은편이지. 바로 이제 출입문 방향 맞은편 벽에 이 창문이 나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그 액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면할 수가 있다. 그죠? 반드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이런 겁니다. 또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선생님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가 환자가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집도 방향도 바꾸고 잠자는 방향도 바꾸고 다 했어. 옷도 다 새로 이제 입히는 것도 다 색깔도 맞춰 입혔단 말이야. 근데 그 환자가 가는 병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원. 그죠? 그 병원에 이제 주 메인 현관이 출입문이 있지 않습니까? 손님들 들어오는, 막 응급실 쪽문 말고. 그 병원도 만약에 그 사람이 말띠잖아요. 그러면은 남쪽으로 나 있다. 그럼 이 병원 가면은 이 병을 못 놔줍니다. 다른 병원을 옮겨야 된다. 남쪽으로 장성살 방향으로 나 있는 병원이라면 안 된다. 또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약국의 문이 또 남쪽으로 나 있다. 그죠? 다 건물 안에서 봤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말띠 환자는 이 약국에서 지은 약의 효과를 볼 수 없다. 진통제는 듣는다, 진통제는.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 효험이 없다, 약이. 다른 약국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거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요거 3개 다 됐다, 그죠? 3개.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치겠는데, 소띠가 있었습니다, 소띠. 이 사람이 소띠. 그러니까 소띠인데, 소띠면은 우리가 뭐예요? 사유축이라는 삼합이죠, 이게 삼합. 예, 삼합이다. 그러면 이 유방향이라는 것이 이 방향이 이게 장성살 방향이거든요. 예. 그죠? 그래, 이 소띠가 고시 시험에 응시를 하는데 5번 떨어진 거예요. 5번 낙방. 그죠? 이 소띠가 5번 낙방을 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한번 봐도 사주를 봐도 이 운을 봐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소띠입니다. 그죠? 소띠에 대한 건데, 왜 그런 거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 이 사람이 흰색 옷을 입고 있더라. 흰색, 흰색. 근데 흰색은 무방하다 했었는데, 그죠? 어쨌든 요런 게 이제 좀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네, 좀 나타났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사유축생은 조금 덜한 거예요. 데미지가 좀 덜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해묘미생이다 그랬을 때, 해묘미생, 요 케이스에는 요 흰색 옷을 계속 입고 있어요. 이 사람이 즐겨 입었어요. 어찌되었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해묘미생이면 가운데 글자가 항상 장성이니까 이 토끼 묘자가 이게 장성살이잖아요. 그러면 장성살은 이게 이제 목기운이니까 목기운은 청색이란 말이에요. 청색. 그래서 청색 옷을 계속 입고 시험을 치러 갔다 이거예요. 고시 시험 칠 때. 그래서 뭐 친구류도 그죠. 전부 푸른색 계통에 뭐 이래가지고 시험 칠 때마다 뭐 이렇게 푸른색 옷을 입고 이렇게 간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철학원에서 선생님 그 용신이 그 색깔이라서 그렇게 처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학생은 철학원을 안 가니까 모친이 이제 그 정보를 입수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 용신이 목이니까 청색을 입혔는데 5번 떨어지더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명문대 입학. 명문대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대학이라고는 말을 못 하는데 명문대에 자꾸 떨어진 거예요. 낙방한 거예요. 그죠? 예. 명문대에서 이제 가는데 자꾸 낙방을 하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학교 정문이 이제 왜 떨어지는가 이제 자꾸 떨어져. 학교의 정문 방향이 응? 선생님 동쪽으로 나 있더라 이게 동쪽. 근데 이 학생이 무슨 띠였느냐 하면은 돼지띠였단 말이에요. 돼지띠. 자, 돼지띠면은 해묘미죠. 여기 돼지니까 요게 장성이죠. 장성살. 그러면 이거는 목이니까 이게 맞죠? 네? 목방향은 동쪽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학교에는 안 된다. 다른 학교 해라. 다른 학교.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실제 이런 건 다 있었던 일이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청색 패딩을 입고 이제 시험 치러 간 거죠. 시험 칠 때. 그러니까는 거기 학교에서 될 리가 있겠느냐. 아무래도 좋은 효과는 보기 어렵다 이거죠. 이게. 그죠? 예, 요런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음, 어, 환자인데, 그죠? 환자. 집안에 환자가 있는데, 어, 이것은 우리가 방향에서 우리가 지금 피해야 될 방향이 장성이죠. 장성. 장성살 방향을 이건 뭐예요? 이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냐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육해살 방향이 제일 좋다 그랬죠. 그죠? 자, 이번에 들을 사례는 어떤 거냐면은 저에게 사주를 공부를 이제 좀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오셨던 분의 실제 사례예요. 이 사례인데, 어,
이분이 이제 항상 부부만 사는 집입니다. 부부만 살고 있는 집인데, 뭐 자식들도 다 이제 나가고, 부부만 그 집에서 한 십수년을, 10년 넘게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이야. 근데 어느 날, 선생님, 화장실 변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변기가 막힘. 이상하다. 누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쓴 사람도 없는데 변기가 막힌 거야. 똑같이 평상시대로 똑같이 쓰는 거야. 근데 변기가 막혀. 사람을 불러서 선생님 뚫었어요. 그 다음날 또 막히는 거야. 또 뚫었어. 그 이상하다. 이 막힐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이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생활 패턴이. 사람이 막힌 것도 아니고, 식구가 넣은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이상하다. 왜 그렇지? 막힐 게 뭐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선생님 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꽝 하고 소리가 나더랍니다. 꽝 소리 나는 거는 알게 뭐 있어요, 선생님? 물건이 떨어진 건 아니고, 잘 사는 집이었겠지. 벽이 대리석으로 돼 있는 거야, 선생님, 대리석. 대리석의 벽에 금이 쫙 가더랍니다. 그래서 꽝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선생님,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사업장에, 선생님, 세금 추징이 들어온 거예요, 세금 추징. 세금이 추징이 들어왔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무서에서 너 10년 동안 세금 신고 잘못했네. 다 토해내라. 이런 거예요. 10억입니다. 10억. 10억을 현금으로 만들려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밖에 없지. 그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팔립니까? 이게 금방. 그죠? 금매 이런 걸 해가지고 털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선생님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부도예요. 부도. 잘못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부도가 날 것인가 회생을 할 것인가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운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주팔자 푸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여기서 전조증상이 뭐가 있었어요? 물이 막혔다. 자, 중요합니다. 물이 막히면 일주일 내에 집안이 망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속결입니다. 물이 막혔다. 막히는 유형 1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죠? 뭐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혔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어서 물이 안 내려간다. 예, 그런 거 있어요, 선생님. 하수가 물을 우리가 흘리죠. 이제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얼지 말라고 물을 흘려. 이게 사람들이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상수도는 쫄쫄 흘리면 얼지 않아요. 그런데 하수구에서 옵니다. 그게 차츰 얼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조금씩 흘리면. 그래서 하수구가 막혀요. 자, 그래서 하수구가 얼어서 막혔다. 이것도 막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물이 막혔다. 물의 흐름이 멈췄다가 중요합니다. 멈추었다. 이러면 일주일 내에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거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더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은 육회살 방향이 막혔다. 이래 되면 그럼 이런 거죠. 육회살 방향이 막혔다라는 건 그건 뭐야 이게. 우리 집 거실 딱 우리 집이지. 이 집의 이 딱 중간에서 하필 이쪽 방향이 육회살 방향의 화장실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 집안 망했다 이겁니다. 집안이 망하는 유형은 뭐예요? 갑자기 초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장이 초상이 났다, 교통사고로. 선생님, 이건 시급을 다투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집안이 몰락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물이 막혔다. 빨리, 그걸 놔두면 안 돼, 선생님. 그거는 만사대처 두고 사람 불러서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빨리 이사 가야 돼요. 빨리. 그냥, 진짜, 살림살이 다 놔두고 도망가듯이 나가야 됩니다. 그 집에서. 네, 그 정도로 시급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내가 망하게 하고 싶다. 저 원수다. 저 사람 망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 띠를 알고, 그 사람 띠의 그 육회살에 해당하는 방향의 하수구를 틀어막으면 돼. 그건 부도야. 일주일 안에 부도 난다. 근데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골에서 선생님 개를 키워보면은 선생님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집안이 망하려고 하면은 선생님 개가
선생님, 선생님 그런 거 알아요? 개가 신발 뭐 이런 것들 뭐 포대자루 뭐 그다음에 음식물 뭐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을 물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선생님 옛날에 아궁이 있죠. 부를 때잖아요. 그럼 아궁이로 선생님 그걸 가지고 들어가. 아궁이에. 거기서 따뜻하니까 거기서 놀다가 그냥 두고 나와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보이는 곳이죠. 음지로 그런 물건들을 물고 들어가서 구멍을 막는 거예요. 하수구도 막고, 뭐, 불 때는 곳도 막고. 근데 불 때는 곳은 막혀도 뭐 집안이 망하지는 않는데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옛날 아궁이. 방구들 밑에 가가지고 선생님 딱 막혀 있다. 보시면, 그 골치 아픈 거야, 선생님. 그 대공사지, 그거는. 근데 뭐 집안이 망하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물이 빠져나가는 곳 하수구에 신발, 운동화 이런 거 걔가 몰고 와서 놀다가 그게 앞에다가 쑤셔 박았는데 뭐 그냥 물을 틀어서 썼죠. 그러면 이제 쭉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그 작은 신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막혔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집안에 조짐이 안 좋다. 그래서 집에 초상이 나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게 예. 음,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 감자탕 집이라고 있죠. 감자탕 그다음에 돼지국밥. 감자탕 돼지국밥이 우리 집 식당을 하는데 이게 이제 주 메뉴다.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소고기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쓰면 하수가 잘 막히거든. 이게 왜냐면은 그 기름 있죠. 기름이 굳어서 예를 들면 이제 배수 구멍이 좀 제법 크잖아요. 이렇게 이제 트램지로 해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식당에는 커요. 근데 그게 점점 좁아집니다. 이래. 기름 덩어리가 이렇게 굳어 들어와서. 수시로 뚫어줘야 되는데 그거 선생님 관리 잘해야 됩니다. 식당 하시는 분. 식당 망합니다. 그거 물 안 빠져나가면.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장성쌀이 나왔기 때문에 장성쌀은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좋은 방향은 뭐냐 했을 때 육회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회쌀 방향이 막혔다 그러면은 선생님 치명적인 거예요. 막힘. 치명적인 게. 속전속결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의 한 초상이 난다든가 초상은 뭐예요? 이 건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건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재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봤죠? 그 사람 돈 10몇 억씩 갑자기 수익 나가면 좀 집안이 흔들거립니다. 예. 예, 그래요.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는 뭐 이거 둘 다 무섭죠. 근데 이거는 건강 이런 것들은 뭐 집안에 뭐 가장이 그죠? 뭐 생을 마쳤다. 또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 그죠? 불의의 사고로 선생님 봤죠? 그거 우리 그 이태원에 그거 선생님 봐보세요 그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 것이 정상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예. 질병 파트는 아직 더 이어집니다. 영상이 지금 1시간 정도 되었는데,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이 질병 관련해서 이 개운하는 방법을 이어서 더 할 겁니다. 예. 영상은, 일단은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